안녕하세요. 특허법인 지명 장진규 변리사입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2일 첫 업무일입니다. 그래서 영상 시청자분들하고 또 모든 기업가분들에게도 뜻깊고 성취하는 한 해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극화 때문에 지금 일부 업종은 경기가 굉장히 좋지만 그렇지 못한 업종도 많고요. 특히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분들 같은 경우는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신데요. 물가가 오르면서 대기업에서 수입품하고 경쟁까지 하게 되면 더 힘들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저희 고객을 대신해서 국내 굴지의 대기업을 상대로 부정경쟁 방지 근거로 수입 중지까지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이번 사건의 대상이 된 제품의 홍보 영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외관도 굉장히 귤 모양하고 비슷하게 생겼기도 하고요. 약간의 베리에이션을 가미해갖고 색상이라든가 또 토핑 같은 것들이 조금 바뀔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귤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겉에 맨 끝에 외곽층부터 까먹을 수 있게 쉽게 안에 있는 내부층하고 분리될 수 있게 만들어져서 진짜 귤을 까먹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잘 분리가 되고 또 이 형태랑 질감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동안 상당한 노력도 구현을 했고, 실제로 회사 측에서는 개발하는데 노력을 했고 레시피도 연구를 많이 하셨고, 또 지방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나 여러 곳들의 지원 사업들도 받아서 나름대로 연구와 개발 그리고 비용과 시간이 꽤 투입된 노력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 보시면 이 귤 모양 형태의 빵이 대기업에서 수입해서 작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후기들이 꽤 올라왔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근거로 된 법이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률 2조 2호 자목하고 파목인데요. 자목 같은 경우 여기 보시다시피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죠. 그러니까 물건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가지고 양도는 뭐 사고 파는 것도 있고 주고받는 것, 공짜로 주면 증여고 돈 받고 팔면 판매죠. 양도는 판매랑 증여를 다 포괄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뭐 사고 팔든지 주고받든지 아니면 빌려주든지 뭐 전시하거나 이렇게 홍보 활동하거나 수입 수출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여기 예외가 있는데 뭐 여기 1호, 2호를 보시면 이게 3년이 지나면은 형태를 모방한 상품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3년까지는 똑같이 만드는 거 안 되는데 3년 지나면 해도 됩니다. 물론 디자인 등록이 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서죠. 디자인 보호법에 따른 디자인 등록이 되면 3년 지났다고 함부로 이렇게 모방하시면 안 돼요. 디자인권 침해가 됩니다. 두 번째 예외는 이 상품이나 뭐 이런 종류의 상품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형태, 뭐 이런 물건은 원래 이렇게 형태가 이렇게 돼 있어, 뭐 이런 것들까지 다 보호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예외가 되긴 하지만 어쨌든 감귤빵이 국내에 이전에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에 대해서 3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이번 부정경쟁방지법 2조 2호 자목에 따른 부정경쟁 행위를 하지 말아달라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파목 같은 경우는 이게 좀 굉장히 포괄적인데,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권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무단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대표적인 사례는 이제 버킨백이에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에르메스 회사에서 굉장히 공을 들였고 또 노력을 많이 했고, 그래서 워낙 고가이기도 하고 돈 주고 사고 싶다고 함부로 살 수도 있지도 않죠. 그래서 이 정도일 때만 사실은 비벼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얘기는 해보자 해서 자목, 상품 형태 모방 행위 외에 파목,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이 성과 또 같이 경고장에 포함을 시켜서 진행을 했습니다. 또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11월 달에 경고장을 보내고 12월 8일, 12월 초에 회신을 받았습니다. 사실 언제 올까, 과연 안 올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반응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 유통 대기업에서 저희에게 이 회신문이 왔고, 내용을 보자면 11월 18일자 내용 증명에 대해서 이제 12월 8일이니까 한 달이 안 걸렸죠. 아마도 내부적으로 검토도 하시고 또 자문 법무법인 같은 곳이나 변리사들에게 내용도 한번 자문을 하신 다음에 보내시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가 이제 주장했던 형태 모방했다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투자와 노력, 성과 도용 행위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하셨고요. 결론적으로는 이 유통 대기업에서 현재까지 이제 보유주긴 재고까지만 소진을 하고 추가로 수입하진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회사 입장에서도 일단 수입한 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것까지만 팔겠다라고 해서 나름의 명분을 챙기시고 또 앞으로 추가 수입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주 땡큐베리팜 입장에서도 귤빵의 성과가 침해될 위험성을 덜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유통 대기업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어떤 과도한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땡큐베리팜 저희 고객 회사에도 어느 정도 경고에 대해서 적당히 조치를 해주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양쪽에서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결과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이 오랜 기간 노력해서 만든 제품에 대해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서 성과 도용 금지 조치를 기업 상대로 성공시킨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대기업이 자본이랑 조직에서 앞서긴 하죠. 그렇지만 대기업이라고 해서 항상 말이 안 통한다거나 법을 무시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대기업에서 제가 직접 근무를 해본 경험하고 노하우를 따르면은 대기업이기 때문에 생기는 어쩌면 대기업이라서 억울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약점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어려운 일 있을 때는 혼자 고민하시거나 비전문가인 주변 사람들 아니면 AI나 인터넷 검색만 의존하지 마시고요. 필요하면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전문가 꼭 활용하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고맙습니다.